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심리사회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태곤 씨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사실은 뭐 이태곤 씨 제가 열렬한 팬은 아닌데 아무튼 잘 돼서 너무 보기 좋아요. 왜냐면은 아마 이태곤 씨가 막 한참 드라마로 배우로 전환하면서 뜰 때 제가 그때 현대 홈쇼핑에서 그때 한경이 스팀 청소기는 지난 다음에 자메슨 비타민이었나? 아무튼 어떤 걸 하고 있었는데 그때 현대홈쇼핑에서 이제 패션쇼가 하면은 이제 거기 모델로 나왔던 이제 모델계에서는 그래도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근데 어느 날 배우로 전향해서 아, 저 친구 정말 잘 됐다라고 했는데 뭔가 좀 카리스마 있고 좀 보이시한 면이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실제적으로 갔을 때 현실로 할때 좀 피해 아닌 피해가 생긴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그 이태곤 씨의 피해자 사건 아시죠? 뭐 누군가부터 이렇게 폭행을 받은 사건. 2017년 가해 남성의 4억 원대 손해배상 제기를 했습니다. 경제적 손실,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 4월 18일, 그러니까 스타뉴스의 단독이에요. 폭행 피해받은 이태곤 3년 만에 소송 마무리 법 강제 조정이라고 기사가 떴습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배우 이태곤 씨가 43살이구나. 조금 잘생겼는데 좀 들어 보인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아무튼 배우 이태곤이 자신을 폭행한 30대 남성들을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3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스타뉴스 취재 결과 수본 지방법원 민사 14부는 이태곤과 이모 씨 등 두 명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강제조정 결정을 냈습니다. 강제조정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태곤 씨가 4억을 배상해 달라. 나 코뼈도 부숴줬고, 이미지도 많이 깨졌고, 그리고 출연하려는 뭐 드라마나 그런 거에 못 들어갔다 해서 이 씨 등 두 명을 상대로 4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은 2017년 1월 7일 오전 1시께 새벽 1시께 용인시 한 술집 앞에서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이 씨의 친구 신모 씨는 쌍방 폭행을 주장한 거죠. 그러나 무고 혐의로 기소되고 이게 쌍방 폭행은 참 어렵고 또 무고도 이 기소 자체가 쉽지는 않은 겁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걸쳐 조정을 권고했지만 양측은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어, 드라마를 못했고 코뼈를 장기간 치료했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어서 3억 9,9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는 당연히 터무니없다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게 강제 조정에 들어간 겁니다. 뭐 강제 조정은 원래 금액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또 서로 간에 또 이렇게, 이렇게 뭔가 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이렇게 되면은 손해배상 청구액의 50% 내에서 많게는 한 70% 내에서 결정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 드라마상에서 이태곤 씨가 항상 장군 역할 그리고 또 뭐 아무튼 남성적인 면으로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술집에서 시비가 들어갔을 거예요. 뭐 사인해달라, 뭐 너 누구 아니냐 이러면 사실 기분 나쁘거든요. 연예인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연예인도 방송을 떠나고 영화를 떠나면 사람인데 그래서 보통 우리 연예인들끼리 이런 뭐냐면은 한 밤 11시 이후 그러니까 밤 12시 이후 시계가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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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12번을 칠 때는 이게 나가면 안 돼요. 왜냐? 신데렐라도 마차가 호박으로 바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술 취한 분들이 가만 안 내비둬요. 저 같은 경우에도 노량진에서 권영찬의 짝꿍댕이라는 이제 한 100평짜리 술집을 친구랑 해봤는데 뭐 저야 그때 대표하면서 뭐 멱살도 잡혀보고 이 술 먹으면 사람이 다양해져요. 특히 이 연예인들은 얼굴이 알려졌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 사람들이 야, 너 새끼 내 동기지 내 고등학교 동기지 아닌데요 권영찬인데요 아이 새끼 거짓말 너 떴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이렇게 돼버려요. 심지어는 최불암 선생님이랑 몇 분도 길 지나가다 뒤통수 몇 대 많이 맞았대요. 에? 친구 아니냐고. 그러니까 연예인이라는 생각은 못하고 눈에 익으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저도
보통 이렇게 오픈된 뭐 호프집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뭐 정말 특별한 날이 아니면 잘 안 가려고 해요. 왜냐? 꼭 술자리에서 시비가, 특히 술 취한 분은요, 그 칼로리가 터지니까 그 힘 못 당합니다. 그러다가 쌍방 폭행이 되는 거예요. 오해받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러니까 술 취하잖아요. 그럼 첫 번째 연예인에 대한 때 이거예요. 야, 친구야 반갑다부터 시작돼요. 분명히 동창인데, 아, 저 연예인 권영찬입니다. 저 연예인 이태원입니다 하면은, 아, 예, 예 하다가 또 다시 또 잊어버려요. 너 새끼는, 야, 맞잖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태원 씨다 그러면, 아저씨, 힘이 그렇게 좋아? 어? 한번 해볼까? 이런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고영찬 씨, 웃겨봐. 왜 이렇게 못 웃겨? 뭐, 인신공격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압구정이나 강남, 아니면 뭐, 요즘 뭐 목동도 있고 연예인들이 많이 가는 데 가면요. 이분들이 연예인을 자주 본 분들은 뭐, 그냥, 뭐,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직업이지. 그리고 또, 일단 막 아는 척 하면 자기 자존심도 좀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러나 보다 이렇게 말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 많이 안 다니는 동네 만약에 잘못 갔다. 그리고 저녁에 갔다. 뭐 낮에는 그래. 뭐 이태원 씨, 뭐 고영찬 씨, 뭐 이경규 씨만 하는데 어동아, 네가 한번 웃겨봐라. 강호동 씨한테는 안 그러겠네. 워낙 등발이 있으니까. 네, 잘못하면 한 방에.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연예인들은 알아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의 노출 빈도가 많은 데 가면 잘 안 가는 거. 시시비비에 몇 번 경험해보고 경험하신 분들은. 저도 강서구에 전에 아내랑 뭐 숙모이랑 갔다가 또 시시비비에서, 물론 저는 피해자. 왜냐면 절대로 한 대라도 때리면 안 돼요. 이태곤 씨도 이때 맞았으니까 이 정도 됐지. 무조건 2대 맞고 한 대 치면요, 이게 쌍방이 돼갖고 골치 아파져요. 뭐 연예인은 샌드백 아니요. 때릴 때는 맞거나 피해야 돼요. 무조건. 아무리 CCTV가 많더라도 저쪽 CCTV에서 막는 것도 폭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절대로 CCTV,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자꾸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룸으로 가나? 그래서 룸사롱 가나? 그래서 김건모 씨가, 또 아니지. 또 결혼해서 열심히 살는 사람. 저는 뭐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 떠나서, 일단은 결혼을 하고 열심히 살려는 사람한테는 박수를 보내주고, 아무튼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태곤 씨 문제가 좀 잘 해결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가해자분도 사실은 술 때문에, 술이 문제야. 술은 죄가 많아요. 유죄. 예? 술이 왼수지. 근데 술 핑계를 다 댈 수는 없잖아요. 그분의 인성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왕이면은 술 먹을 때 연예인 괴롭히지 말고요. 연예인 괴롭힐 새가 있어요. 옆에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기도 바쁜데. 그래서 아무튼 연예인들은 너무 늦은 시간에 오픈된 술집엔 돌아다니지 마라. 그리고 술 드시더라도 연예인 괴롭히지 말고 안주 하나 시켜줘라. 이러면은 알아서 연예인이 사인해주고 갑니다. 네.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튼 싸움 없는 세상, 행복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